디지털 혁명이 본격화된 21세기 언론의 형태와 기능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 종이신문과 지상파 방송으로 대표되던 아날로그 언론은 국민께 정보와 담론을 전달하는 주요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언론의 부상은 기존 질서를 흔들며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날로그 언론과 디지털 언론의 공존과 경쟁이라는 시대적 현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보 전달 속도에서 디지털 언론은 아날로그 언론을 압도합니다. 인쇄 공정과 배포망을 거쳐야 하는 신문, 편성표에 맞춰야 하는 방송은 정보가 도달하기까지 시차가 불가피합니다. 반면 디지털 언론은 실시간 속보, 푸시 알림, SNS 확산을 통해 정보의 즉각성을 확보합니다. 단 몇 초 만에 전국적, 나아가 전 세계적 파급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아날로그 언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둘째,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성입니다. 아날로그 언론이 일방향 전달 방식이었다면 디지털 언론은 댓글, 실시간 채팅, SNS 공유를 통해 시민이 곧 참여자이자 생산자가 됩니다. 이는 여론 형성 과정에서 수용자의 권한을 확대시켰으며 언론을 더 이상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플랫폼으로 재정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콘텐츠의 형식과 다양성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아날로그 언론이 주로 텍스트와 정형화된 기사, 영상에 한정됐다면 디지털 언론은 카드 뉴스, 숏폼, 인포그래픽, 데이터 저널리즘 등 멀티미디어 융합 콘텐츠를 통해 복합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독자께서는 긴 지면 기사 대신 짧고 직관적인 콘텐츠를 선호하게 되었고, 이는 곧 디지털 언론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넷째, 경제적 구조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날로그 언론은 구독료와 지면 광고에 크게 의존하였으나 디지털 언론은 클릭수와 트래픽 기반 광고, 구독형 멤버십, 콘텐츠 유료화 등을 통해 수익 다변화를 꾀합니다.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열었지만 동시에 조회수 경쟁과 선정성 강화라는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다섯째, 저널리즘의 신뢰성 문제 역시 중요한 비교 지점입니다. 아날로그 언론은 편집회의와 데스크 검증을 거쳐 공신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언론은 신속성을 앞세운 나머지 팩트체크 부족, 가짜뉴스 확산이라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언론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날로그 언론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깊이 있는 분석, 탐사보도, 신뢰성 있는 아카이브로서의 역할은 아날로그 언론이 강점을 가진 영역입니다. 오히려 디지털 언론과의 차별화를 위해 품질 저널리즘에 집중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뉴미디어 시대의 핵심은 상호 보완과 융합입니다. 디지털 언론이 속도와 소통을 책임진다면 아날로그 언론은 깊이와 신뢰를 제공해야 합니다. 독자께서는 즉각적 정보와 더불어 맥락과 분석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언론이 나아가야 할 길은 단순히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이분법적 대립이 아니라 디지털의 혁신성과 아날로그의 공신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 구축일 것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도 언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전달하고 공론장을 형성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책무는 동일합니다. 다만 그 방식과 도구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디지털 언론이든 아날로그 언론이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만이 진정한 언론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 권력 교체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민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여당일 때와 달리
야당의 위치에서는 전략의 초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 집권 시절의 공과가 여전히 유권자의 평가 기준이 되는 만큼 비판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는 정당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사익 정당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첫째, 정책 야당으로의 변신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에만 머무르지 말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주민이 원하는 것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교통, 교육, 일자리, 주거 같은 생활 현안입니다. 야당은 집권 경험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특히 정부가 실패하고 있으니 우리를 선택하라는 방식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적극적 제안이 있어야 표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청년과 무당층 공략이 핵심입니다. 기존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층과 중도 무당층에게 여전히 낡은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인과 지역 인재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들에게 공천과 활동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청년층이 체감하는 불안정 고용, 주거난, 교육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해법을 제시한다면 청년 세대는 다시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여론전에서의 약세를 극복해야 합니다. 야당의 위치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디지털 전략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공간은 빠른 정보 확산과 프레임 전쟁의 무대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전통적 유세와 언론 의존에 치우쳐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여론을 읽고 유튜브와 SNS를 활용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구호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참여형 콘텐츠, 국민 공모 캠페인, 실시간 온라인 토론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도덕성과 신뢰 회복은 야당일 때 더욱 중요합니다. 여당을 비판하려면 스스로가 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계파 정치와 사천 논란, 불투명한 공천은 야당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립니다. 국민의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면 공천 혁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물 경쟁력과 지역 밀착성이 검증된 후보를 전면에 내세우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다섯째, 대안적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단순히 정부와 대통령을 견제하는 세력이 아니라 향후 국정을 책임질 준비된 대안 세력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 공약은 중앙정치와 연계된 비전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지역 발전 공약이 국가 성장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줄 때 유권자는 국민의힘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당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야당의 위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비판과 대안을 동시에 제시하는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 야당, 청년과 무당층을 품는 개방적 정당, 디지털 공간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참여형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방선거는 중앙 권력에 대한 심판이면서도 동시에 대안 세력의 자격 시험입니다. 국민의힘이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반사익만 노린다면 유권자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다시 민심을 얻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